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당국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비대위 쪽에서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 오후 2시에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김태일 기자가 나가 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서울 종로경찰서 앞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제 뒤로 보이는 모습이 바로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집회 금지를 용납할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면서 개천절 집회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69건입니다. 경찰은 이들 집회 모두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인데요. 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치가 됐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다면 이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해서 신속하게 해산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정세균 총리도 이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운 부모 형제와의 만남까지 포기하고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상황을 고려하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집회 이 단체를 포함해서 일부 단체들은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를 달고 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단체는 집회 취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방금 김 기자가 얘기했던 비대위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높아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4,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던 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천절 집회 신고는 했지만 막상 당일에 집회를 개최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특히나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던 우리공화당 측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광복절 집회도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취소했다. 막무가내로 무작정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고요. 여기다가 전국 곳곳에 이 전세버스 운송조합이 있습니다. 이 전세버스 운송조합이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 운행을 거부하겠다, 이런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집회가 열리더라도 지난번 광화문 집회처럼 대규모의 이 원정 집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비대위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요정 기자, 근데 이 8.15 비대위라고 하는 단체는 뭐 하는 단체예요? 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8.15 비대위가 지금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 그러니까 함께 여는 것이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8.15 비대위는 이번 집회 강행 방침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측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뭐 상의를 하고 결정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완전히 이 둘이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당시에 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기자회견을 이 8.15 비대위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도 보시면은 밑에 주최 측에 8.15 비대위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같이 있는 걸 항상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두 단체가 거의 한 몸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래도 비판 여론을 좀 인식을 한 것인지 이 제일교회와 이번 집회와는 무관하다 입장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굳이 하지 말라는 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려는 주 목적이 뭔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퇴진 이렇게 이제 플래카드는 적혀져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규탄하는 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일인가 보죠, 이분들에게는? 글쎄, 꼭 오프라인에 모여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규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몸은 예. 집에 마음만 저 광화문에 가서 예. 온라인으로 규탄하면 되잖아요. 꼭 저렇게 모이려고 하는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그 비대위 8.15 그 규탄대회 예. 추진하는 비대위가 지금이라도 빨리 자제하고 그 방역에 협조하는 예. 그런 선언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정부에서도 정 총리가 8.15 집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 저는 8.15 집회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추석이라고 봐요. 예. 8.15는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는 하루에 광화문에 예. 수만 명이 모이는 거지만 추석은 전국으로 우리 민족 대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가 퍼진 게 춘절 때 대이동 때 예. 왕창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추석 때 그 성묘 이거 퇴계 이황도 명절 성묘는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보통 때 조상묘로 찾는 거지 왜 꼭 명절에 가야 되느냐. 퇴계 이황까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하고 차례하고 다르거든요. 예. 제사는 그 기일날 하는 거고 차례는 명절날 하는 거잖아요. 그 주자 창시한 주자가 얘기하기를 그 명절날 제사가 차례가 원래 예의에 있는 건 예. 아니나 꼭 드리고 싶으면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명절 성묘하고 차례 이번에 좀 하지 말아라. 온라인으로 하고 전화로 좀 해라. 이렇게 전 국민 캠페인도 좀 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는 합니다만은 여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호정 기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전에 20대 인천의 학원 강사 자신의 동선을 숨겨서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를 낳았잖아요.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반 집단 감염이 예. 좀 확산이 됐었던 지난 5월에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 술집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방역조사,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다. 그리고 예. 동선을 속이면서 좀 방역조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조사에 애를 먹는 동안 이 바이러스가 곳곳으로 퍼지는데요. 이 노래방, 돌잔치 굉장히 예. 많이 퍼졌고 이 관련 확진자만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거짓말로 8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검찰 재판까지 넘겨져서 검찰이 최종 구형을 했는데 예.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받은 날에도 헬스장을 갔고 그 뒤에도 카페를 가는 등 예.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강한 구형 이유를 밝혔고요.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본인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몰랐다.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뒤늦게 자신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이 어디 뭐 이 20대 학원 강사뿐이겠습니까? 코로나19의 일구 상황에서 전 국민이 좀 방역 최일선에서 좀 나서줘야 이 사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